게 아니고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연습하면 나머지 지문들이 훨씬 빨라지고 쉬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천천히 밟으면서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매일 2지문씩 선생님 저는 2지문 너무 버겁습니다. 한 지문만 하세요. 한 지문 가지고 1시간 내내 고민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이 쉬워진다니까. 쌤 알겠지? 그래서 과학 지문만 지금 총 31지문 올려놨어. 매일매일 2지문씩 15일 동안 풀고 그거 끝나고 나면 기술 지문 또 30개 올려줄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습하면 돼. 응? 그러면 미니 같은 경우에 나는 과학기술 안 풀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니가 과학기술을 가지고 끙끙거리는 그 시간이 나중에 인문이나 사회나 예술 지문 같이 쉬운 지문을 더 쉽게 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랑 똑같아. 미니가 체력 기르려고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끼고 뛰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끼고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시험장 딱 갔을 때 모래주머니 탁 풀어놓으면 날아다니는 거지. 그 상태를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쌤 알겠지? 진짜 니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낮은 열팽창 개수와 합금 얘기할게요. 읽습니다. 열팽창이란 끊어. 온도의 변화에 따라 끊어. 물체의 길이와 부피 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분 이 지문 어렵지 않다는 느낌 드시죠? 자, 그럼 열팽창은 얘들아 무엇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조건이 이거네. 온도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이 변하는 거니? 길이하고 부피가 변하는 거네. 근데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얘까지 들어주네요.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져 레일이 수축할 때 공기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럼 여러분 여름하고 겨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 팽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온도 때문이죠. 온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철도 레일이 이렇게 간격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름에는 이게 늘어나니까 가까워질 거고 맞습니까? 겨울에는 멀어지는데 너무 많이 멀어지면 열차가 탈선되겠죠. 너무 많이 가까워지면 이거랑 이거 서로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게 한다. 왜? 뭐가 일어나니까?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됐나요? 아까보다 훨씬 쉽지? 그잖아. 이 느낌이 온다고. 이 느낌이 온다고. 쌤 말 알겠어? 자, 계속 읽어볼게. 자, 그 다음 갑니다.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를 T1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L1이라고 하자. 개수작 부르지 말라 이 얘기야. 쌤 봐봐. 자, 쌤 봐. 개수작이에요. 쌤 보세요. 0도에서 5도로 올렸다 이 얘기야. 그럼 길이가 0이었을 때 얘가 5가 된다 이 얘기야. 예를 들면. 근데 괜히 그럴듯하게 뭐라고 써놓은 거야? T0, L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처음 시작점에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온도가 변화되면 길이가 뭐한다? 변화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가 변한다고? 길이가 변한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한다고요? 길이가 변한다고요.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의 값을 처음 그 길이 L0으로 나눈 길이 변화의 값은 온도 변화에서 온도 변화가 뭐 할수록? 클수록 커진다. 클수록 커진다. 문제 쫙 돌려봐. 이게 뭐가 어려워? 쌤 보자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변화가 길이가 많이 늘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길이가 덜 늘어나고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괜히 어렵게 쓴 거야. 다른 말로 온도에 따라 길이가 늘어난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의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가 무슨 변화다? 길이 변화다. 이거 여러분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다시 써볼게요. 옆에다 써봐. 길이 변화는 이꼬르 무슨 변화?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다. 맞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선생님 이거 내가 왜 써주는 것 같아요? 쌤 보세요. 과학 문제는
보기에서 산수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죠? 맞죠, 여러분? 산수 물어보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길이 변화를 알고 싶으면 뭘 알면 됩니까? 온도 변화와 개수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개수를 알고 싶으면 뭐 알면 됩니까? 온도 변화와 길이 변화를 알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옆에다 써놓으면 나중에 보기 문제를 준 다음에 식같이 문제를 냈을 때 요걸 가지고 풀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런데다 쌤 봐봐. 이거 팁 하나 줄게. 여기 봐봐. 그럼 온도 변화와 길이 변화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런 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물어보는 거 항상 냅니다. 과학에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읽었나요?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때의 개수를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형 열팽창 개수. 동그라미 빵 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던질게. 쌤 봐봐. 쌤 봐봐, 얘들아. 진짜 국어처럼 읽는 게 이거야. 선형 열팽창 개수는 온도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니? 길이가 변하는 거지. 길이가 변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다시 가봐. 온도에 따라 길이만 변하니 부피도 변하니? 부피도 변하지. 그럼 이제 뒤에 뭐 나올까? 부피 나오겠지. 그게 무슨 개수라고 나오니? 그렇지. 거기 체적 열팽창 개수라는 말이 보여야 돼. 보여? 이게 국어처럼 읽는 거야. 나는 과학 지식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같은 말이 뭐 된다는 건 알아? 반복된다는 건 알아. 그래서 이걸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봐야 돼. 여러분들 다 이 지문 읽으셨는데 아마 이 말하고 위에 있는 말을 연결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길이가 변하는 건 뭐가 되고 선형 열팽창 개수가 되고 부피가 변하는 건 뭐가 된다, 얘들아? 체적 열팽창 개수가 된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거 선택지 되기 너무 좋지 않니? 자, 길이가 변하면 다시 쓸게. 여기다 쓸게. 자, 온도인데 길이가 변하면 선형, 부피가 변하면 체적. 그럼 여긴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세모 쳤어.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부피를 뭐랑 연결시켜? 길이랑 연결시켜. 맞습니까, 여러분? 또 길이를 뭘로 연결시켜? 부피로 연결시켜서 오답지 만들어내기 기똥차게 좋겠지. EBS에서 그렇게 냈어. 풀어봤거든.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학자가 글을 다듬을 때 국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국어적으로. 내 말 이해돼? 얘들아, 니네 선형 열팽창 개수가 뭔지 알아? 몰라도 돼.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정보 분류할 수 있어? 이 정보 나눌 수 있니? 이걸 묻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국어를 읽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한다.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며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요걸로 표현한대요. 선형 열팽창 개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기반해서 체적 열팽창 세모빵 칩니다.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의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모든 데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빵 쳐. 얘들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모든 반드시 써 옆에다. 다만 단지 혹 모든 반드시 다만 단지 혹 이거 나오지? 무조건 체크해놔야 돼. 알겠지? 왜 그럴까? 무조건 선택지야, 이건 무조건. 얘들이 임을 쓴다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 니네가 꼼꼼히 독해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내 그림 못 그리는데. 자, 이런 얼음 조각이 하나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부피가 늘어난다는 건 얘들아 요쪽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 내 말 이해돼? 모든 방향에서 부피가 다 일어난다.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게 뭐라고? 체적 열팽창 개수라고. 이해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모든이라는 말을 빼거나,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기 기똥차게 좋겠죠. 체적 열팽창 개수는 한 방향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말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왜? 지문에다가 모든을 써놨거든. 내 말 이해돼? 이렇게 오답을 만든다고. 알아듣겠니? 오케이. 조금만 더 읽어볼게. 봐봐. 다시 읽어볼게. 선형 열팽창 개수 얻는 것 받는 법으로 부피를 기반해 최적 열팽창 개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몇 배? 3배 정도의 값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개수, 즉 길이죠. 이거는 각각 이것과 이것 정도의 값과 이것과 이것 정도의 값을 갖는데 이거 나 몰라. 이런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난 거래요.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이거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갔다는 뜻이고 길이 변화율은 0.1이기 때문에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나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이거면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얘기래요. 그럼 1%만큼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왼쪽에 있는 10%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작은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이제 하고 싶은 말 했죠? 맞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온도가 변화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율이 높을수록 그 정밀한 기계에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가 변해버리면 그 작동을 하지 못할 거 아니야. 이해하라고 얘가 나온 거야. 가령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도는데 이 열팽창은 평형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 시간을 느리게 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선생님 보세요. 시계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열이 가해져서 얘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느리게 돈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이 시계는 맞는 시계야? 틀린 시계야? 틀린 시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열팽창에 의해서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재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열팽창에 의해서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지 않는 재료가 뭐냐 이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 다음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관심을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의 시조가 바로 물리학자 샤를 예래요. 그는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개수를 가진 철, 니켈 합금을 발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뭘 가지고 만들면 돼? 철과 니켈을 합금시킨 걸 가지고 만들면 열의 영향을 안 받는 거지. 몇 도까지는? 230도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보자.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낼 때 64%, 철은 36%의 합금이며 인바라고 부른대요. 인바. 인바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래요. 인바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상온에서 나 이거 몰라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잘 읽어야 돼 이거 강야성체의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 상쇄된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쌤 봐봐 얘들아. 팽창이 자 분석해봐. 문장 분석해봐. 팽창이 무엇에 의해 상쇄된다? 수축에 의해 뭐 된다 얘들아? 상쇄된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없어진다. 그럼 물어보자. 쌤 봐봐. 여기 봐봐. 자, 온도가 변했어. 온도가 변하니까 뭐가 일어날까? 팽창이 일어나. 그럼 팽창이 10이 일어났다고 칠게 얘들아. 자, 근데 얘는 스스로 뭐 하는 일도 해? 수축도 해. 근데 얘가 수축을 10으로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온도가 10이 올라가면 팽창도 10이 되지만 수축하는 힘도 몇이 돼? 10이 되는 거야. 그럼 쌤이니까 0이지. 그러니까 변한 거 있어 없어? 없다.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결국은 니켈 합금이라는 인바는 무엇을 통해서 팽창을 막는 거야? 수축을 가지고 팽창을 막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3개 빼먹었더니 여기서 3개 채워주는 거지. 내 말 이해돼? 다시 읽을게. 문장 다시 봐봐.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의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그러니까 지 혼자 변형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지 혼자 변하는 수축 현상에 의해 뭐 된다? 상쇄된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강자성체의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이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띈대요.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고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못한다? 크게 일어난다.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변수와 제조 후의 열처리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인바는 800도씨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을 한 후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이 얻어지고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 선형 열팽창 개수는 뭐한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선형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이 개발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럼 이것조차도 열팽창 개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다른 걸 개발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슈퍼인바래. 슈퍼인바. 인바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슈퍼인바 만드는 거야. 슈퍼인바. 그럼 슈퍼인바 뭔데? 니켈의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는 거야. 그럼 니켈 대신에 뭐를? 코발트를 넣는 거지. 근데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슈퍼인바는 니켈 대신에 코발트니 니켈의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하는 거니? 니켈의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하는 거야. 나 선택지 내겠지. 어떻게 낼까 얘들아? 슈퍼인바는 니켈과 무엇과 무엇이다? 철과 코발트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슈퍼인바는 철과 니켈과 코발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 얘들아? 내가 왜 모든 반드시 다만 단지 혹 이런 말들 잘 보라고 했는지 알겠어? 요렇게 선택지를 낸다. 요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건질 것.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끝까지 읽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볼게 얘들아. 자 정리하고 시작. 칠판유 봐봐. 열팽창이 뭐야? 온도에 따라 길이나 뭐가 변해? 부피가 변해. 근데 길이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선형 열팽창. 부피가 변하는 건 뭐 체 뭐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변형이 일어나면 쓸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 인바. 근데 그 인바조차도 뭐가 일어나? 변형이 일어나. 그래서 만든 게 무슨 인바? 슈퍼인바. 그럼 슈퍼인바는 얘들아 니켈도 있지만 그 니켈의 일부를 뭐로 대체한 거야? 코발트. 됐습니까? 요즘은. 훨씬 쉽죠? 아까보다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지문이. 오케이? 쉽시다.